반갑습니다. 고서방TV의 고서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소대나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적인 대나무 역시도 거의 비슷합니다. 모소대나무의 경우 씨앗을 땅에 뿌리고 싹을 보기까지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50cm씩 자라는데 순식간에 그 일대를 대나무 숲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요. 그 4년 동안 도대체 땅속에서 그 씨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바로 기본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뿌리를 아주 튼튼하게, 촘촘하게, 최대한 넓게, 그리고 깊게 만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나무의 일반적인 특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위, 추위에 엄청 강하고요. 그리고 어지간한 눈보라에도 비바람에도 결코 쓰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웬만해선 사람의 힘으로 가느다란 한 줄기 같은 대나무일지라도 뿌리를 뽑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쉽게 뿌리를 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는 회사를 찾는 것, 그러면서 적정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주식을 찾는 것, 이런 회사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바로 저평가 우량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주식 공부에서 아마 8할 정도는 이 저평가 우량주를 찾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단어와 친해지길 바랍니다. 저평가 우량주, 싸고 좋은 주식이라는 말이죠. 저평가 우량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결코 친해져서는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것은 바로 고평가 부실주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단어랑 친해진다면 아마 평생 고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평가 부실주. 자, 저평가라는 말은 평가절하되었다는 말이죠. 대나무의 뿌리는 보지 못하고 작은 싹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적정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적정 가격으로 오를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적정 가격으로 오른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급하기로 유명하죠. 기다리면 된다 였는데 한 일주일 기다리다가 안 오르면 아닌가 보다 하고 팔아버립니다. 한 6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했더니 10중 8구는 아닙니다, 다른 종목을 알아볼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식은 진득하게 잘 참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4년이나 기다려야 싹을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뿌리가 부실하기로 유명한 식물이 있는데 혹시 어떤 식물인지 여러분 아세요? 네,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은 비가 올 때 흐르는 수분을 아주 급하게 많은 양을 스스로 저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잎이나 줄기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 오히려 죽어버리는 경향이 있답니다. 수분이 너무 많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 없이 잎사귀 하나만 심어 놓아도 잘 살기로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뿌리가 튼튼한지 그렇지 못한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도 회사의 겉모습만 봐서는 그 회사가 대나무 같은 회사인지 선인장 같은 회사인지 잘 모릅니다. 자, 우리가 저평가 우량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평가 우량주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네, ROE라는 것과 PER 그리고 PBR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치킨집을 오픈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1억 원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더니 1년 매출이 1억 5천이 되었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봐 볼게요. 여러분, 치킨집이나 큰 회사나 돈을 벌어들이는 메커니즘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1년 매출이 1억 5천. 아무튼 1억 5천 매출이 전부 남는 돈은 아니죠. 원가도 들어가고
집세도 들어가고 직원들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인건비도 챙겨야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이것저것 싹 다 계산을 해봤더니 1억 3천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남는 돈은요 2천만 원 남겠네요. 1억을 들이고 1년에 2천만 원이 남는다. 20%의 년 수익률입니다. 맞습니까? 괜찮습니까? 20%라면 자본 대비 연간 수익률, 이것을 우리는 RO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ROE가 20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영어만 나오면 어려워지기 시작하시는 분들 많죠. 예, 저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알파벳 정도는 알잖아요. R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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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E 비슷하죠.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ROE 한 마리씩 키워야 한다. 좀 쓸만한 ROE 한 마리씩 키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연 20%의 수익률이라면 정말 괜찮죠. 네, 아주 훌륭합니다. ROE가 20이 넘는 회사를 찾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ROE가 20이 넘는 회사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20이면은요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자, 우스갯소리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그런데 ROE 20이 넘는 회사를 어떻게 찾습니까?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계산된 ROE를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녹색창 있죠? 거기에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주식 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식 앱에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화면에 아주 큼직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보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 정작 주식 종목을 고를 때는 TV 뉴스에서 괜찮다 하는 회사만 고르고 뭐 그런 분들 많죠. 뭐 이런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라는 얘기예요. ROE 정도는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ROE가 엉망인 회사들은 아무리 좋은 뉴스거리가 나오더라도 실속이 없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ROE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기준은 단지 고서방이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어느 누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반드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서방이 생각하는 ROE에 대한 기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고서방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고서방에게 힘이 됩니다. 자, ROE는 자본 대비 수익률이라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은행 이자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ROE가 5도 되지 않습니다 하는 회사는 스킵입니다. 자, 10 정도는 괜찮겠습니까? 네,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다른 어떤 것들이 괜찮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ROE가 20이라면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ROE에 대한 기준이 좀 생기셨나요? 네, 그렇다고 한 가지로만 결정을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이것저것 많은 기준들을 따져보고 그 중에 한 가지가 합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회사 선택 시 고려해야 될 많은 선택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서방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ROE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ROE는 단지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만을 살펴보는 한 가지 측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매를 전제로 하잖아요. 주식도 사고 파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매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치킨집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1억을 투자하고 연수익률 20%를 만들어내는 아주 훌륭한 치킨집을 만들어냈는데 누군가가 그 치킨집을 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면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얼마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그 치킨집을 살 것 같습니까? 자, 생각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1억이잖아요. 1억은 넘겨야 될 것 같고요. 한 1억 5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받으려고 할 것 같고요. 한 2억 선에서 최종 거래가 이루어질라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2억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년에 2천만 원씩 이익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2억을 투자하면은 1년에 2천만 원씩 몇 년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죠? 네, 10년이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리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5년의 원금 회수가 가능한 금액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1년에 2천만 원씩 5년이면은 1억이죠. 근데 1억이면 팔 리가 없죠. 주인 입장에서 들어간 돈이 1억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률 20%짜리 치킨집을 만들어 놨는데 1억에는 당연히 안 팔겠죠. 1억 5천은 최소한 주세요.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1억 5천이면은 원금 회수하는데 7.5년이 걸리게 됩니다. 맞죠? 자, 이것을 우리는 PER이라 그럽니다. 퍼 그러죠. 자, 또 영어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퍼줘도 우리가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맞죠? 치킨집을 생각해 볼게요. 자, 아롱이가 20이 넘으면 아무리 퍼줘도 7.5 정도 이하로는 줄 수 없다. 7.5라면 1억 5천이죠. 상식적으로 1억 5천은 줘야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요? 네,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말입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주당 가격이 1만 원인데 1만 원을 통해서 1천 원을 벌 수 있다면 1만 원 나누기 1천 원 하면 10이죠. 맞죠? 자, 1만 원을 통해서 2천 원을 벌 수 있다면 1만 원 나누기 2천 원 이제 5죠. 네, 여러분들 1만 원을 투자해서 1천 원을 벌고 싶은가요? 2천 원을 벌고 싶으신가요? 2천 원 벌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PER이 낮은 회사를 고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PER이 10이라는 이야기는 원금 회수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고요. PER이 5라는 얘기는 원금 회수하는데 5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PER이 높으면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원금 회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자, 치킨집으로 생각을 해봐도 10년 걸리면은 PER이 10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치킨집 매수했는데 원금 회수에만 10년이 걸린다 그러면 고민할 것 같지 않으세요? 자, 반대로 PER이 낮다는 이야기는 저평가되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가세요? 자, 그런데 주가에는 여러분들 미래 가치가 미리 반영되어 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PER이 높다는 얘기는 앞으로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높다는 얘기랑도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이치로 PER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수익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PER 한 가지로만 그 회사를 평가하는 데는 커다란 한계점이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ER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기준점들을 같이 한번 고려해 볼게요. 자, 먼저 ROE가 아주 훌륭하다면, ROE가 훌륭하다면 PER이 조금 높더라도 인정을 해 줍시다. 당연하겠죠. 자, 그래도 너무 높아서는 아니 됩니다. 치킨집을 생각해 보세요. PER이 10 정도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으나 만약에 PER이 20이 넘으면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치킨집을 매수했는데 20년 동안 원금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자, ROE이 30 혹은 40이 된다. PER이 조금 높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ROE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PER이 좀 높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지요. 쉽지가 않죠. 자,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PER은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이 보통 얼마인지 봐야 됩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잘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저평가라면, 다시 말해서 좀 낮다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고평가다라면, 좀 높다라면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0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이하라면 괜찮지만 그 이상은 고민을 많이 해보자. 그리고 PER이 20이 넘는 회사를 고른다면 잘 아는 사람과 반드시 상의를 해보고 그럴 만한 이유가 확인이 되면 그때 투자를 결정하자. 여러분, 아롱이 퍼와 함께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PBR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말인데 원어로는 이렇습니다. Price to Book Ratio. 좀 어렵죠? 자, 치킨집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최초 자본금이 얼마라 그랬죠? 네, 1억이잖아요. 자, 그런데 2억에 팔린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 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PBR은 2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이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몇 배의 값어치로 팔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고서방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PBR은 공시지가다. 일단 공시지가가 1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준은 1입니다. 그 공시지가보다 높으면 고평가, 그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저평가.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면 그 회사가 공시지가로 팔아도 그 주식만큼은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쉬운 표현을 한다면 그 회사가 망해서 넘어가도 그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지금의 주식 가격만큼은 줄 수 있다. 영어로 북 레지오라 그랬잖아요.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가 일치하는 상태를 1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치킨집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억을 투자해서 수익률 20%의 성공적인 치킨집을 만들어 놨는데 1억에 다시 팔린다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PBR이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한 가지만, PBR 단순하게 한 가지만 본다면 바로 사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1억 투자해서 수익률 20%의 아주 훌륭한 치킨집을 만들어냈는데 다시 1억에 판다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야 되지요. PBR이 2라는 얘기는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PBR이 4 혹은 5라는 이야기는요, 그 치킨집이 아무리 목이 좋고 장사가 잘 돼도 저는 안 사겠습니다. PBR이 5라는 이야기는 5억 주고 사라는 이야기잖아요. 1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치킨집을 5억 주고 사라 그러면 선뜻 손이 안 가잖아요. 아주 많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PBR은 기준이 1입니다. 공시지가가 1이라는 이야기예요. 인기 좋은 아파트 혹은 땅들 공시지가보다 배 정도까지는 많이들 합니다. 그래도 그 이상 주고 나면 뭐 남는 게 별로 없죠. 여러분들 비슷한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얘기예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자, 1보다 낮다는 이야기는 저평가되어 있다, 좀 싸다는 이야기예요. 1.5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나 3 혹은 4, 5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나 혼자 스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근데 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결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스스로가 전문가가 된 다음에 투자할 회사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주식 앱 정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종목 창을 여시면 보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약식 재무 상태를 나타내 주는 표인데요. 물론 증권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매출액 당연히 보이실 거고요. 영업이익, 순이익, 당기순이익 당연히 보입니다. 숫자로 쓰여 있어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많아지고 있는지 적어지고 있는지 보이시고요. 여러분 확인을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보이는 것이 ROE, PER, PBR이 보이실 겁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보입니다. 나중에 가능하다면 다른 것들을 설명해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세 가지 여러분 보이는 게 바로 ROE, PER, PBR입니다. ROE, PER, PBR일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ROE 20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계시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그 기준점들을 세우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대로 다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기준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나중에 아주 커다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투자 습관을 몸에 배이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ROE가 10이 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5 이하라면 결코 투자하지 않습니다. 20이 넘는다면은요, 아주 굿이죠. 여러분, PER은 그 기준을 10으로 생각합시다. 20이 넘으면 너무 고평가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 상담을 한 후에 혹은 내가 전문가가 되고 난 이후에, 아셨죠? 자, PBR은 공시지가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공시지가보다 서너 배 이상 비싸면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PBR은 넘지 않아야 된다. 고서방의 생각입니다. 자, PBR이 3이 넘는다면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던가 내가 전문가가 되고 난 이후에 사시던가. 자, 기준이 1이잖아요.
공시지가보다 많이 싸다면 저평가되었다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시지가보다 너무 많이 싼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너무 싸도 왜 그런지 알아봐야 됩니다. 주식도 비슷합니다. 너무 싸면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좀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할 한 가지가 바로 부채 비율인데, 여러분들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면 피해야 할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100% 안쪽에서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200%가 넘는다면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고서방은 부채 비율 100% 안쪽에서 고르려고 노력을 하면서 200%를 한계점이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산업의 특성상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100% 안쪽에서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기준점들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식 스킬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능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그 기준점조차 없다면 발전은 아마 없을 것이다. 고서방은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측면에서 아주 퍼펙트한 회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자, 치킨집에서 살펴보았듯이 파는 사람의 입장과 사는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겠고요. 까다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덜 까다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합리적인 부분에서 그 가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가격을 우리는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적정 가격 관련하여서는 멀지 않은 다음에 한번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부분을 다 적용시켜가면서 최고의 회사를 찾으려는 노력이 여러분 몸에 습관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고수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고서방은 확신합니다.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회사를 찾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저평가 우량주를 찾는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자, 한 가지 기준만으로 찾을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서 그 기준을 만들고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한다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고서방은 감히 확신합니다. 자, 나는 이런 회사를 찾겠다. 매수 원칙을 나름대로 작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최소한 10가지 이상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가지를 전부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6가지 혹은 7가지를 넘기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수 원칙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도 실제 고서방 거래 흔적이 담겨있는 사진 한 장 감상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회사는요, 명신산업이라는 회사이고요. ROE, PER, PBR 등의 주요 지표들은 여러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고서방의 노력이 보이시나요? 네, 밑에서는 매수하려는 노력과 함께 위에서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매도하려는 노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일지라도 여러분,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다시 오른다. 주식 투자의 제1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5년도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상승장이었죠. 자, 이 종목 역시 우상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오르기만 하지는 않죠. 오르락 내리락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작은 타이밍일지라도 여러분, 매수자리와 매도자리가 보입니까? 고서방의 노력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매수자리와 매도자리를 적용시켜 보려는 노력. 많이 어려워 보이지 않죠? 네, 좋은 회사를 골랐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실제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도 대세 상승장에서도 모든 회사들의 주가가 우상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죠? 저평가 우량주를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격려의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정중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어려운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공부 많이 해서 오겠습니다.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기본 개념들을 같이 한번 공감해 보고요. 주식 투자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고서방의 입장에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